10월 30일 일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유의 목소리로 복숭아 들으셨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리듬체조 손현재 선수가 연애하고 싶다고 속마음을 고백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지난주 러닝맨에 나와서 한 얘기하는데 요거 보고 또 콩닥콩닥하는 남성 팬분들이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시즌도 끝났겠다. 뭔가 해방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니까 또 손현재 선수도 연애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설레서는 안 되겠죠. 설레는 건 자유니까. 네. 아무튼 전 날씨 좋을 때 주말에 대개는 중계 끝나고 그 다음 날은 근처 고궁을 산책합니다. 예. 쓸쓸해요. 아무튼 여러분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연애 꼭 하시고요. 오늘은 지난주부터 시작한 남자의 계절 가을 특집 4주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남성템 리뷰쇼로 꾸며집니다. 남성 라이프 스타일 잡지 레옹의 신동원 편집장과 함께 할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생록방으로 녹음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TV팟 생록방 스케줄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편집점 풀 영상도 방송 뒤에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난닝구.com, 우성건영, 교촌치킨, 기초영어 해커스톡, 제이준, 금성침대, 이부자리, 롯데 렌터카, 따수미 텐트, 노랑풍선, 재능교육과 함께합니다. 아 근데 저 레옹을 그만둬가지고 언제요? 이달로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럼 그냥 이제 블로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회사? 그럼 치킨 마요도 못 먹고 그러니까. 아, 이제 드시는 거야? 아, 그럼 진짜 빈여사 해가지고. 지난주 얘기하시죠. 야, 오늘 얘기하자. 이 치킨 마요 때문에 오늘 얘기하자. 그 어디로 아니, 딴 데로 카드 줄게. 야, 맛있는 거 사와라. 아, 내 속이 우려나다, 야. 아, 근데, 나 일주일 동안 많이 불편해가지고. 그러면 뭐 이렇게 어디 들어가는 당분간 프리랜서로. 아, 진짜요? 설레는 건 자연이. 그럼 이거를 2분주부터 빼는 게 맞나요? 10월 30일 방송인데 여기부터 뺄까요? 10월 30일. 네. 그냥? 그러네. 그럼 꼭 하시고요. 오늘은 지난주부터 시작한 뭐라고 수식을 해야 되지? 4주 그럼?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남성템 리뷰 라이프 스타일 칼럼니스트. 라이프 스타일 칼럼니스트. 남성? 아니면? 네, 뭐 그냥 남성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일보를 이분이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저희 책이 이미 나왔으니까 거기 그래? 그만둔다고 썼으면. 저기, 아시겠죠. 거기 사장님도 모르고 계신가, 그럼? 우리 팬들이 그만둔다고? 이거 보고 계시다. 자, 이거 다시 할게요. 써주시면. 어디부터? 소개 한 번. 오늘은? 아니. 템 리뷰쇼로 거기. 꾸며집니다. 남성 라이프 스타일, 다시 할게요. 라이프 스타일 칼럼니스트 신동원 편집장과 함께 할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디 편집장이셨는데, 갑자기 신문이 바뀌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칼럼니스트 신동원 씨와 함께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해 하시는데. 자, 배성재 10 일요일 방송은 녹음하는 과정을 생록방으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했군요. 배성재트는 난닝구.com. 줄여서 신씨라고 하라. 신씨. 신씨. 아니, 캐릭터 이름이 나와도 돼. 신동원 씨와 조밥형이라고. 캐릭터가 이름이 나와. 조밥형? 조밥형. 파스가 뭐예요? 파스? 백수? 다음 팟 백수인데 저희는 이제 순화해서 다음 팟 선수. 선수들. 인생 선수들이니까. 그만두시는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 시험이 네, 거의 마지막 날이니까. 네. 네네. 자, 참치 마요 때문에. 조밥형. 캐릭터가 너무 쉽게 생기네. 내가 그때 왜 그 밥을 왜 먹었을까? 금호동 조밥형. 금호동? 한 번 사는 인생 폼나게 살고자 하는 남자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남자들의 취향 저격 인생템, 그 솔직한 리뷰를 만나는 시간. 남자의 계절 가을 특집 남성템 리뷰쇼. 그 남자의 그것.
자, 화려한 금수저 이미지지만 치킨 마요 도시락에 집착하고 삐칠 줄 아는 극히 서민적인 남자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칼럼니스트 신동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괜히 죄송한 느낌이 들어요. 아, 네. 직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신분이 변화하신 걸까요? 사실 속으로는 좀 결정한 지 좀 됐는데 네. 일단 그 책 이번호가 나오고 나서 발표를 하려고. 지난주에 편의점 도시락 특집 하면서 그 얼음장같이 차가운 조밥을 드시고 조밥형이라고 네. 저희 파스분들이 별명을 지으셨어요. 금호동 조밥형이라고. 굉장히 네. 네. 바르다 조밥. 네. 그런데 지금 그 편집장이라는 어떤 직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신동원 씨가 되고 괜히 좀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좀 요 채팅들을 좀 보면서 욱해가지고 다시 들어갈까? 그냥 다시 할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금호동 조밥형, 금호동 조선생. 아까 어이신 씨 왔어요. 어이신 씨. 이제는 김영란법에 저촉될 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편의점 도시락이나 김밥을 마음껏 드실 수 먹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퇴사하신 거 아니죠? 뭐, 어느 영향이 있어요? 집에 돌아갔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저희가 조밥만 드리고 치킨 마요는 그렇게 좋아하신다는데 그거 하나 챙겨간다는 거를 이게 보는 분들이 많아서 신문고에다 뭐 그러니까요. 신문고를 들먹이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원활한 직무 수행의 경우에 3만 원 이하에는 괜찮기도 한데 또 직무 연관성이라는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제 판단으로는 3만 원까지는 얻어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먹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 법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그만뒀습니다만 네네. 뭔가 이렇게 뭐 부탁하려고 할 때 밥 얻어먹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죠. 이제 백수지만. 네. 백수가 약간 자존심 부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그냥 뭐 원래는 근데 저는 더치페이보다는 한 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 사고 뭐 이게 좀 익숙한 그렇죠. 편인데 뭐 앞으로도 좀 뭐랄까 더치페이를 좀 생활화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나름대로. 네. 네. 제일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백수 되니까 급호감이라고 네 지난주에 금수저라고 놀려서 너무 미안하다고 네. 여러분 대부분 금수저는 백수 아닙니까 타이틀은 그렇죠. 네, 섬뜩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고 아무튼 백수가 되셨다고 하니까 지금 호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지난주보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40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네. 지난주 악플 기억하시죠? 네. 모든 게 막 노잼이라고. 네. 오늘 이 코너 폐지하라고. 저희가 4주 코너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민망하게 노잼 폐지하십시다. 뭐 이런 얘기하셔서 기분이 좀 상하셨을 텐데. 주변에서 혹시 이 방송 얘기하신 분들 없었습니까? 전화 몇 통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꽤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약간 잘 나간다고. 잘 나간다. 어떻게 대퇴면 거기까지 나가면. 나가냐. 오. 지금 제일 핫한 프로다. 야,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길래 그렇게 바람직한가요? 사실 알베도 되게 재미있게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알베르토. 정말요? 뭐 알베도 그랬고 주변에서 꽤 많이 얘기했어요. 알베르토는 이게 또 독일, 이탈리아 쪽이신데 그렇죠. 이게 축구 쪽으로 또 혹시 궁금해서 그러신 건가요? 축구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그냥 요 프로가 재미있다고 자주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알베르토 사랑합니다. 자 반응이 어땠습니까? 드라이빙 클럽 드라이빙 클럽 반응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요게 지금 저희가 좀 독설이 좀 심해요, 이 프로가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걸르지 않고 그냥 저희 다 말했거든요. 뭐 이 차는 실패예요, 뭐 잘못 만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막 네. 아주 세게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SBS 심의실에서 네. 약간 걱정을 하셨나 봐요. 이렇게까지 해도 되느냐. 그래서 그 미운 우리 새끼 네. 다음에 방송이 되거든요, 금요일 밤에. 예. 근데 미운 우리 새끼가 그날따라 엄청 길게 편성이 된 거예요. 거의 2시간 넘게 예. 가까이 하더라고요. 근데 광고도 그 심야 시간에 많죠. 엄청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방송 예정 시간이 12시 반이었는데 거의 1시 넘어서 방송이 있었어요. 다 잘하고. 잔 다음에 튼다고. 근데 아무튼 반응은 좋았었어요. 그렇군요. 그 아픔을 압니다. 저희 SBS가 이제 전통적으로 그 옛날부터 뭔가 제일 먼저 시도하는 투자가 있었어요. 스포츠 분야에서. 네. 제일 먼저 했던 게 골프였고요. 그러니까 예, 골프나 예, 이런 게 확실히, 네. 미디어에
관심이 별로 맞아요, 없을 맞아요. 때 골프에 투자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동계 쪽으로 투자 많이 하고 저희가 요즘에 이제 새롭게 개척하려는 게 모터 스포츠 쪽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랑 유리 씨가 랠리스트 네, 하기도 네, 했었고 네. 물론 시청률은 네. 그건 말하기 싫습니다. 근데 저도 자동차 담당이니까 뭐 네. 랠리스뿐 아니라 타 방송사에서 하는 방송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그 뭐 대본 쓰는데도 관여를 하고 네. 감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나와서가 아니라 네.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무슨 얘기할지 저도 방송국까지 모르거든요. 네. 비밀로 하고 네. 그 모니터링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꽤 그 재밌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왜 그 박세리 선수 덕분에 그 방송 덕분에 그 이후에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났듯이 그렇죠. 이 자동차라는 게 뭐 어디를 홍보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들 그 사는 생필품이잖아요, 그 일종의. 네. 그래서 그 생필품에 대해서 뭐 토론도 하고 의견이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면에서 꽤 선진국스러운 방송이 아닌가. 그렇죠. 약간 첫 회를 보고 좀 자부심을 갖고 네. 있습니다. 아, 저는 저희 방송국 거라서가 아니라, 진짜 좀 우리나라의 지상파 편성표 자체를 이렇게 쭉 보면, 30년 전이랑 지금 똑같아요. 그쵸. 네. 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종합 매거진 프로 보고, 뉴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드라마 보고, 좀 이렇게 그냥 쉽게 가다가, 또 저녁에 매거진 맛집 프로 보고, 그 다음에 또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그냥 자고, 뭐 이렇게 한 건데,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터 스포츠 같은 게, 예. 다들 지금 채팅창에 길다 길어. 근데 예, 좀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방송이 아니라 우리 신동원 씨가 하는 방송인데 그 배성재와 선배들 욕하네 막 이런. 아니 왜 선배들 욕이죠 이게? 역대? 아니 그러니까 편성 자체는 우리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인데 약간씩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네. 좀 이렇게 예? 표정이 좀 이렇게 굳어졌냐고요? 아, 원래 이게 제 디폴트 표정입니다. 아, 그래요? 오해하지 않으셨고. 근데 왜 남자만 7명, 8명 이렇게 나옵니까? 아저씨들만. 이 네. 와 요거 네. 편집하더라도 요거 예, 말씀하시죠. 첫 녹화 날 원래 우리 멤버 중에 하나가 예. 호땡이었거든. 이게 뭐죠? 자, 꽂아야죠. 네. 자, 어떤 걸로 하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저희 3회인가 4회부터 리지 씨가 나옵니다. 니지 씨. 그 이야기예요. 아. 그분이 거기 출연하셨었어요. 그렇군요. 불편한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어디까지 했죠?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자동차 프로그램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것. 물론 전혀 관심 없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전에 코너 속의 코너를 저희가 한번 짜봤습니다. 일명, 혼밥러를 위한 신편의 맛집. 신씨. 네. 베텐의 혼밥러 청취자들이 유난히 많은데, 그래서 맛집을 잘 아는 우리 신씨. 신씨 맛집. 조밥형님께서 혼자 먹기 좋은 밥집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나 이 신편의 맛집 아니고 신씨 맛집인 줄 알았으면 좀 더 험불한 곳으로 요거 좀 네. 골라오는 건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 혼밥러라고 하면 요 파수와 네. 금수저 사이를 절묘하게 오가는 집을 그렇죠, 제가 그렇죠. 하나 네. 그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 스시, 초밥. 네, 초밥, 조밥 선생님이 초밥을 소개해 조밥인데 라임이 딱딱 맞네요. 네. 조밥. 네. 신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신 선생의 맛집 추천. 그 한남동에 네. 스시 초땡이라고 있습니다. 네. 두 글자인데 어허. 이 되게 작은 집이에요. 근데 일단 비쌀 것 같은데요. 의자가 8개밖에 없어요. 더 비쌀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그런 그 의자 8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제 그 셰프가 다 지어준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보통 점심도 거의 한 7, 8만 원. 비싸네요. 뭐 그 저녁은 뭐 20만 원, 뭐 비싼 거 50만 원까지 하고 그렇거든요. 그건 거의 가이세키 수준 아닙니까? 전세가 제일 비싸다고 봐요. 일본보다 더 예, 비싼 가격인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요즘 이 초밥 붐이 일면서 약간 좀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 집은 점심 4만 원.
근데 이게 괜찮네요. 사실 초밥치고는 괜찮은 가격인데 이제 뭐 그냥- 그래도 비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김영란법에서 허용이 안 됩니다만 네네. 피스 그러니까 이 나오는 양을 보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20개를 줘요. 아, 1인분이 20피스. 네. 그리고 그러니까 20피스를 밥을 이렇게 막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밥을 아주 조금 주고 생선을 많이 주는 타입. 근데 혼자 먹을 때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좀 품재면서 먹고 싶다. 고독한 미식가 뭐 이런 뭐 드라마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 내고 싶다 할 때 사실 우리나라 음식이라는 게 혼자 먹으면 아줌마들이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상차림이 많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 음식은 2인이 먹는 것이 이제 기본 뭐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혼자 이렇게 약간 시간을 내서 먹다 보면 좀 미식가가 된 기분도 들고 혼자 먹는 게 좀 뭐랄까요 좀 자괴감이 안 드는 그런 식당. 근데 20개에 4만 원이면 진짜 비싼 게 아니라고 안 비싸죠. 봐요. 많은 분들이 초밥이 보통 이제 1인분 하면 10개, 뭐 10몇 개 그쵸. 정도 하고 이제 막 장국으로 배채우죠. 빈 공간. 그렇죠. 그런 걸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초밥을 원 없이 먹어보고 싶은 사람이 참 많으시잖아요. 근데 근데 또 이곳이 밥도 약간 어떤 안에 초를 집어넣어서 초밥이잖아요. 근데 그 초를 어떻게 하시는지 약간 밥의 색깔도 좀 들어가 있고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그냥 왜 우리 우동, 돈가스 파는 곳에 파는 그런 초밥이 아니라 그게 사실 무늬만 초밥이고 거기에 나온 생선이 뭐 도미 초밥인데 그 도미가 진짜 도미가 아니라 대체 생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진짜 일식 셰프가 하는 진짜 초밥이니까 네. 꽤 권할만 합니다. 뭐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 밥이 조밥 아니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한남동에 20피스에 4만 원이면 네. 이거는 지금 접속해 계신 분들도 이건 진짜 좋은 가격이다라고 오 끌리네요. 네, 제가 아까 일본어를 써놓고는 뭔가 해설을 안 해서 굉장히 나쁜 아나운서가 되고 말았는데 그걸 가이세키라는 걸 뭐라 그러나요? 우리나라 말로 회석 요리라. 회석 요리. 아 회석. 회석 너무 어렵네요. 돌회자에 네. 자리석자.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식 정찬 요리죠.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일식 정찬. 너무 그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문화잖아요. 이렇게 네. 숙소에 들어가 있으면은 네. 계속 밥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런. 그게 일본식 고급 호텔의 레스토랑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관과 그 음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대접 음식이라고 하십니다. 맛은 어떠냐고 물어보신 분 있어요. 4만 원짜리는 실패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돈을 아까 투자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는 거라서. 밥이 조금 들어가고 생선이 긴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요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밥과 생선의 밸런스가 맞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20피스는 못 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은 약간 20가지 생선을 맛보는 그 재미로 가는 것입니다. 맛이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밥이 그렇게 큰 초밥은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정통 초밥은 밥과 이 생선의 길이가 같아요 원래. 근데 이 집은 약간 생선이 길고 밥의 양이 적어서 정통 스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건 정통이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의 100명 중에 90명 정도는 99명 정도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 정도 강력 추천했습니다. 저쪽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에 원래 그 동네가 저쪽 오타루 쪽이잖아요, 일본에. 예. 그쪽에 가서 먹어보니까 정말 크더라고요, 초밥 한 알이. 예, 큼직하게 나와서 네네네. 저는 그거를 1인분만 시켜서 먹고 원래는 좀 더 시켜서 먹거든요. 네, 대식가로. 네, 근데 거기는 1인분만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네, 네. 그럼 그게 정통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생선을 길게 주면 뭔가 많이 주는 것처럼 느끼니까 네. 그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러면 밥의 양, 쌀의 양과 이 생선의 밸런스가 한번 씹다 보면 쌀은 다 넘어가고 생선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한때 유행하던 스타일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인기가 많아졌죠. 우리나라 왜냐면 회를 그냥 먹는 그렇죠. 문화가 많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혼밥너를 위한 추천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은 남성템 리뷰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그 남자의 탈 것. 자, 오늘은 자동차 리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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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동차는
씨. 이거 씨가 어렵네. 이름을 시작하면은 뒤가 마무리가 안 되네. 자, 그냥 조밥이라고 근데 왜 갑자기 조밥 아저씨로. 자, 자동차 분야는 그 조밥 형님의 네. 분야 중에 어느 정도입니까? 원톱입니까? 아니면 제 일 중에서요. 네네. 지금은 좀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자동차보다 오토바이를 더 좋아합니다. 오토바이? 네. 칼럼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셨죠? 제가 99년에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했어요. 어, 99년에 대학교를 다니다가 네. 저는 기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99년도에 그 학교 선생님한테, 교수한테 혼나고 집에 와서 오토바이 잡지를 보는데 기자 모집 음흠. 돼 있는데 이게 4학년 때 취업하면 그 출석일수 대체해주잖아요. 음흠. 그래서 요국이 들어가 보자 음. 하고 들어갔는데 의외로 이게 그 적성에 맞아가지고 계속 하게 됐죠. 그렇군요. 여기서 잠깐 비호감으로 갈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는 자동차는 땡 처리로 살짝 대답해 주시면. 요 얘기하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 정도입니까? 패스? 네. 알겠습니다. 네. 들렸다 안 들렸다 하지. 이상하네. 네. 자, 그러면 조금 뭐 덜 비호감으로 갈 수 있는 거. 차를 몇 번 바꿔보셨습니까? 제가 인생에. 세봤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어유 차들이. 지금 10번째. 10번째인데 그 바꾼 차 종류도 보니까 다들 이니셜이 대단한 이니셜들이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저희 그 다니다가 퇴사한 김일중 아나운서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 퇴직금 이게 미리 정산해가지고 차 바꾸고 집에다 몰래 차 바꾸고 아. 계속 차를 바꾸는 그 선배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저는 그래도 좀 적게 바꾼 편이에요. 저는 사실 중고차 그 부부 드림이라고 중고차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 보다 보면 막 계속 사고 싶어지거든요. 그쵸. 차를. 그거 끊으면서 이제 좀 안 바꾸는 편입니다. 네. 저도 드림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쪽을 많이 머물고 거기 또 갤러리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별의별 갤러리를 다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이폰 7이에요? 네. 매트 블랙? 아니, 젯 블랙? 젯 블랙이죠. 잠깐만. 플러스는 처음 봤어. 무광이 예쁘던데. 아니야. 젯 블랙이 예뻤어. 선영이가 이거 그냥 아이폰 7 젯 블랙 제일 먼저 사가지고 갖고 다니던데. 야, 사진이 너무 잘 나와요. 묵직하네요. 제가 이게- 전에 녹음하러 왔을 때도 이거예요. 이걸로 찍으신 거예요? 네. 근데 왜 가죽 케이스 하고 있어요? 가죽 케이스를 하고 있어서. 아니 그때 그래서 좀 커가지고 저는 무슨 딴 건 줄 알았어. 그렇군요. 회사에서 준 거 아니죠? 네. 단합하시고 하시는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역시 또 손자국 많이 남네요. 이 정도면 많이 남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제 건데 뭐 남의 손자국이 아니니까. 닦아서 하면은 네, 괜찮은 거 같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근데 이게 그립감이 좋아요, 되게. 이 무광은 약간 미끄러운 느낌인데 얘는 이렇게 딱 손에 들어와서. 오히려 마찰력이 좀 있어서요. 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반딱반딱하니까 오히려 손에. 네, 손에 착 감겨. 그럼 무광은 이렇게 무광은 좀 약간 미끄러지는. 미끄러진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샤워기로 막 해봤거든요. 물 들어가나? 테스트. 근데 괜찮더라고요. 제가 아까 인스타에서 봤는데. 네, 여기다 막 뿌려봤거든요. 근데 혹시 어떻게 괜찮아요? 되실지. 네. 아이폰 광고 해외에 파는 다 그거더라고. 이렇게 비 오는 날 일부러 끌고 나가고 사진 찍고. 여기 이 충전 여기다가 막 굳이 샤워기로 그거 막. 진짜 해보시면 어떡해. 네, 갑자기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잡지에서 무슨 소품이 와서 실험을 하는 그거 있는 줄 알았는데 본인 걸 그냥 하신 거예요? 머리 깎으러 그래서 갔다가. 그만 그렇게까지 해서 자 오케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1, 2분 조금 더 하고 배우가 가면 되니까 네. 보시면 나가서 네네네. 진도를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진도 나가도 괜찮지 않아요? 자, 우리 신 선생님. 그러면
차 사고를 낸 적도 있습니까? 그 많은 차로? 제가 지금까지 운전 20여 년 동안 하면서 네. 제가 들이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다친 적은 있는데 네. 운전을 워낙 잘하신다 이 얘기인가요? 그런가 봐요. 그러면 뭐 이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약간 서킷 같은 데 나가서 한번 도전해보고 그러잖아요. 네, 서킷 자주 달리죠. 아. 일 때문에도 달리고 취미로도 달리는데 레이서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느린 편은 아닙니다. 저. 좀 기록 재보면 꽤 괜찮은 편이에요. 운전 능력도 근데 제가 처음에 오토바이부터 타가지고 오토바이 네.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토바이부터 타서 약간 탈 때마다 약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마인드셋이라 그러나요? 좀 그 각오를 다지고 타는 편이에요. 근데 요새 그러니까 약간 자만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40대 초반 뭐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음. 약간 반사신경이 느려지는지 얼마 전에 사고가 한 번 났어요. 끼어들다가. 근데 이거는 약간 쌍방과실이지만 어쨌든 저도 잘못이 있는 첫 번째 사고여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뭐랄까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오토바이 사오신 거죠? 아니 차로요. 차로요? 네. 그럼 첫 사고 오시는 거네요. 네. 차로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고는 처음이에요. 쌍방이면 견적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그냥 뭐 약간 찌그러진 정도라서 견적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알겠습니다. 보험 처리해가지고. 자, 자동차 이야기를 2부에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배고가 듣고 잠시 후에 뵙죠. 보배드림이 옛날에 원래 그 갤러리들이 원래 잘 돼가지고. 아 그렇죠. 네. 보배. 이제 보배드림을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이 다 아저씨가 돼서 그렇죠. 그게 아재 엄청 게시판이 좋고요.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옛날 아니었어요? 옛날이기에도 그래도 어쨌든 인터넷 초창기에 네. 보통은 이제 그 DC 생기기 전에 좀 보배드림이 이렇게 얘기 좀 그러네요. 네. 여성분들 사진이 많이 올라왔던 곳이기도 하고 아 레이싱걸 갤러리. 맞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들어갈게요. 5페이지부터. 배성재 10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조밥 선생님, 신동헌 씨와 함께 남자의 자동차, 모터사이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질문부터 들어볼까요? 남자의 첫 차로, 경차, 소형차, 중형차, 외제차. 뭘로 시작해야 제일 맞는 걸까요? 이게 사실 이상한 질문이기도 한데. 제가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각자한테 맞는 차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뭐 경차가 좋다, 소형차가 좋다 뭐 이런 건 없고 운전을 그냥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자기도 자신이 알아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 사람들은 뭐 신차 사도 상관없겠죠. 근데 운전이 어떻게 하는지 면허는 있지만 아직 감이 잘 안 온다. 뭐 이런 마음이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이 정도는 타야지. 뭐 이런 마음. 요거 버리고 그냥 그 중고 시장 가면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네. 뭐 이렇게 고르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거 사서 좀 그 운전을 해보는. 긁고 좀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부담 없이. 그냥 아무 부담 없이 타다가 혹시 그냥 뭐 되파는 게 아니고 폐차를 해도 괜찮을 그런 차로 연습을 좀 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트랜스포머 1편의 그 차를 고르도 가듯이 그냥 정말 그렇죠. 예, 예. 그냥 탈 수 있는 첫 차를 한번 사봐라. 50만 원짜리 차가 진짜 있나요? 있죠. 예. 어떤 옛날 몇 그 년식 정도 지금? 연식으로 90년대 뭐 후반 뭐 이런 거 요즘 그 정도 할 거예요. 뭐 되게 막 싸. 2000년대 초반 차들도 아마 그 정도 할 걸요. 그래요? 네. 근데 사고 나면 위험하고 그러진 않을까요? 예를 그렇진 들면 뭐 않죠, 예. 갑자기 가다가 바퀴가 빠진다거나 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그냥 꺼져버린다거나. 그건 상태를 좀 봐야죠. 이게 시동 걸어보면 소리가 막 키릭키릭 막 이러면서 잘 안 걸리고 이런 애들은 문제가 있는 애들인데 네. 그 중고차 상에 가면 괜찮은데 그 가격인 차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일단은 처음으로 살 때는 새 차와 중고차 중에 중고차를 추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를 사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물어본다면 네. 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이렇게 차 경험이 자기 차는 없었지만 많아서 그러니까 차에 대한 계획이 스스로 서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그럼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냥 중고차 사서 6개월 타는 동안에 그 50만 원, 100만 원 그 돈은 사라진다 생각하고 연습용 차 한 대 타라.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 군대 있을 때 운전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차에 대해서 제가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장군차 운전을 해가지고 전속 부관이 있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한 중2 정도 되는데 중2가 딱 그거죠. 이제 인생의 첫 차를 살 수 있는 아, 그런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뭘 사야 될까 해서 저도 비슷하게 추천해드렸어요. 정말 싼 중고차를 사서 운전을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면 그때 새 차를 뽑아라 이렇게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인데 조언을 해드렸는데 80만 원 정도 되는 차를 샀습니다. 그 경차는 아닌데 왜 그 프로 시작하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타고 진짜 다행인 게 다치진 않았는데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달리다가. 그래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뭐라 그랬는지. 그래서 아니 그 차를 제가 골라준 것도 아닌데 잘 고르셔야죠 이런 식으로 대충 농담처럼 넘어가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아찔했거든요. 저 그 바퀴 빠진 얘기하니까 네. 제 첫 오토바이가 국산 125cc 중고를 샀어요. 약간 그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렇게 좀 뭐 이런 오토바이였어요. 네. 그렇다고 동교동으로 제가 그때 이제 밴드 생활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 홍대 앞 클럽에서 연주하고 이러던데 이제 머리 기르고 네. 그 할리 데이비슨처럼 생긴 125cc 오토바이 타고 이제 동교동 로타리에서 홍대 쪽으로 공연을 하러 가는 길에 네네. 둘이 이제 마음은 이지라이던 거죠. 친구랑 둘이서 오토바이 타고 동교동 로타리에서 좌회전해서 홍대 입구 쪽으로 네. 두두두둑 아니고 그냥 이러고 가고 있었는데 핸들이 빠진 거야. 다이자 핸들이 펑 빠졌는데 뭐 어떻게 해요. 달리면서 핸들이 빠졌는데 그래서 옆에 친구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옆에 친구도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뭘 봐, 이 새끼.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넘어가셨네요. 보면 어떡하냐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냥 핸들 빠진 채로 속도가 줄어가지고 나중에 그 옛날 청기 땡 주유소라고 있었어요. 알아요. 그 주유소까지 그냥 빠진 핸들을 잡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거기 가니까 속도가 좀 낮아져서 뛰어내렸어요. 그냥. 뭐 아무데도 다치진 않았는데 그때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도 할 때마다 핸들을 이렇게 만져봅니다. 아니 그 주유소까지 동교동 사거리에서 꽤 되는데 거기를 그러고 갔단 그냥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핸들은 나한테 있지. 네. 홍대 서커스 다니라고 지금. 그런 분들이 필사의 탈출. 제 다이아드 친구가 화내던 얼굴이 아직도 생각나요. 다이아드 뭘 봐. 네. 약간 MSG가 느껴진다고. 뭐예요? 각색된 부분이 아니 좀 많이 전혀. 오고. 알겠습니다. 완전히 99.9%, 100%. 자, 예. 주유소로 돌진했으면 진짜 테러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자, 동교동 썩단. 네. 자, 아무튼 여러분 진짜 차를 잘 고르셔야 돼요. 중고차를 사는 거는 진짜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또 중고차 사는 거에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새 차를 사면 그거 아끼느라 네. 닿을까봐 주차할 때도 많이 남았는데 더 못 가고 더 꺾어야 되는데 안 꺾고 네. 브레이크 뭐 엑셀 다 제대로 못 밟으면서 운전을 배워요. 새 차면. 네. 근데 부딪혀도 된다고 생각하면 좀 더 그러니까 남의 차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이제 걱정 안 하고 운전할 수 있는 거죠. 차 걱정 안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차가 밟으면 얼마나 나가는지, 브레이크를 밟으면 얼마 만에 설 수 있는지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연습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채팅창에 오늘의 품평이 좀 올라오는데, 신형 오늘 좋은데? 그래서 괜찮. 그만 줬다니까 오늘. 지난주에 노잼이라고 엄청 뭐라 그랬는데, 역시 백수가 되시니까. 요거 제가 4주 하기로 했잖아요. 네. 하는 동안은 재취업 안 하는 걸로. 자, 우리 형 맨 오브 더 매치라고 오늘. 네. 두 사람 있는 맨 오브 더 한 분 출연하시는데. 자, 절박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네. 절박하죠. 백수의 절박함이 딱 드러난다고 하고요. 자, 질문이 너무 많은데 조금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되나요? 시간이? 네. 자, 일단 그러면 처음으로 차를 살 때나 뭐 차를 살 때 할부, 리스, 현금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까? 요즘은. 일단 결론적으로 네. 제일 적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거는 현금입니다. 현금. 제일 왜냐면 싸게. 이자 비용이 안 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현금으로 사면 그냥 그 가격 내고 사는 거니까 제일 싸요. 네. 그런데 제일 바보 같은 게 또 뭐냐면요. 내가 현금으로 살 건데 얼마에 줄래? 라고 하면서 약간 뻐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영업사원은 속으로 네. 약간 이렇게 방송 용어로 할 수 없는 말을 속으로 합니다. 왜냐면
깎아줄 수 있는 우리가 할인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수입차 할인된다고 하는 그 금액의 대부분이 네. 그 리스나 할부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그냥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차값 플러스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할부가 결국은. 네. 근데 그러면 그 중에 몇 프로, 뭐 10%, 20% 정도를 떼어서 영업사원을 줘요. 그렇죠. 그 할부 회사에서. 네, 네. 우리 할부 금융을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중에 일부를 떼서 그 할인해주는 것처럼 고객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면 할인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적은 돈을 내고 사는 건 결국은 현금이 맞지만 할인되는 재미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자영업을 하는데 네. 매달 돈이 얼마가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목돈은 없지만 매달 그 차 할부비 정도는 낼 수 있다. 네. 그럴 때 이제 할부나 리스를 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리스가 돈을 제일 많이 내긴 합니다. 제일 많이 내기 때문에 할인이 되는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그 벌이에 따라 생각해야 되는 건데 월급쟁이다. 돈을 모아서 차를 사야 되고 매달 나가는 돈이 뭐 정해져 있다.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 네네. 있다. 그러면 돈이 있으면 그냥 현금 모아둔 돈 현금으로 사는 게 제일 쌉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뭐 기회비용으로 돌려서 뭐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현금으로 사는 게 제일 싸죠. 근데 만약에 자영업자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차에 들어갈 목돈을 돌려서 어떤 상행위에 사용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면 할부나 리스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꽃가루 인생님이 이 형 진짜 생활에 필요한 거 가르쳐준다. 주변에 저런 형 하나 있으면 좋겠네. 이분 혹시 아는 분 아니시죠? 알바를 신문하신 거 아니죠? 네. 다큰 잠자리님이 조밥 선생의 중고매매 실습 1 수강기 신청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토크로 넘어가 보죠. 보통 남자들이 꼽는 드림카 하면 네. 뭐 롤스 로이땡, 벤틀땡, 네. 거의 무슨 너무- 땡차들만. 네, 아무튼 드림카가 워낙 많죠. 비싼 차들. 네, 네. 무지무지 비싼 차들이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건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밟을 데가 어디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밟기 좋은 나라입니다. 왜요? 그 국도 같은 데 가면요. 네. 국도 고속도로의 평균 주행 속도가 사실 꽤 높은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네, 비해서요?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비하면 아주 높고요. 네. 거의 스페인급입니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급입니다. 근데 이게 법규는 좀 거기에 못 따라가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뭐 제한 속도가 좀 높은 편인데 우리나라는 100km, 110km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어기고 달리니까 약간 그렇죠. 뭐 그렇지만 도로 폭이 넓고 그 뭐라 그럴까요? 달리기 좋은 구조예요. 도로 포장도 잘 돼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속도 내기는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물론 120km까지밖에 안 내봤습니다만 법규에 따른 네. 속도 그 이상을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만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튼 법규는 여러분 진실해 하셔야죠. 네. 네. 근데 확실히 달리는 게 시내에서는 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달린다는 게 이제 막 엄청 빠른 속도를 노린다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차를 탔을 때 기분 좋은 느낌이 들 때 시내에 있고 계속 섰다 가다 하면은 좀 불만족스러운데. 네, 그런 용도의 지금 여기 있는 이제 뭐 롤스로이 땡은 이제 고급 세단이니까 요거는 뭐 이제 따로 그냥 뭐 우리나라 고급 세단 타는 거랑 똑같은 감각으로 타는 차고요 원래.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생각하는 게 페라땡, 뭐 람보르기 땡 이런 차들이 막 뭐 시속 200km, 300km 달려야 재미있다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차들의 용도는 시속 300km를 내기 위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음악 크게 틀고 이게 팔 이렇게 내밀고 그냥 창문 열고 달리는 용도의 차들이에요. 원래 태어나기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차를 우리나라에서 탈 수 있냐 없냐 뭐 그걸 따지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차의 오너들은 그냥 청담동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부흥 가면서 그때 더 즐거운 거죠. 속도를 내는 것보다. 속도를 내려면 아마도 서킷 같은 데 가시겠죠. 그래서 스포츠만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좀 안 맞는 말이고 사실 이 차들이 가장 즐거운 건 남이 봐줄 때 가장 즐거운 차들이죠. 멋부리고 싶다. 전 세계에서 슈퍼카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청담동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전 세계 어디를 가서 봐도 이렇게 많은 거리가 아니 뭐 베벌리 없어요. 힐즈나 파리 파리도 사실 우리나라보다 적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가요? 네. 밀집도만 보면. 네.
두바이. 두바이는 좀 많죠. 그죠? 두바이는 기본적으로 뭐 모든 차들이 그런 차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카타르. 뭐 그러고 보니까 밀집도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3위 정도로. 알겠습니다. 팩트가 그렇게 중요한 방송이 제가 모르는 네. 자, 드림카는 따로 있으세요? 다 사보신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 저는 사실, 드림카가 있는데 아직 그 손을 못 뻗고 있습니다. 뭐, 땡 처리를 한다면? 포르땡. 아, 네. 사실 그 차보다 더 비싼 차들도 많은데, 뭘 타봐도 그 차가 주는 만족도가 저는 최고 높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타본 거는 그럼 빌려 타보신 건가요? 뭐 시승차 같은 건 많이 타봤죠. 시승 행사에 간다든지, 뭐, 신차 발표회 같은 데서 많이 타보긴 했습니다만, 네. 제 걸로 만들어 본 적은 없죠. 그거보다 비싼 차를 아직 사진 않으셨고. 네, 그거보다 비싼 차는 아직 아. 없었어요. 그 차가 사실, 셀러리맨이 쉽게 살 수 있는 차는 아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손을 뻗으면 닿을락 말락 하는데 이게 제가 사실 마구타라 그래서 네. 마흔에 그 차 이름이 이제 포르땡의 91땡이라는 차가 있어요. 네. 마흔에 91땡 타자라는 거를 마구타 줄여서 제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이제 그냥 형님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게 사실 저희는 그 꿈을 실제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편의점에서 밤에 네. 삼각김밥 먹으면서 그냥 야 우리 마흔에 그 매장 문 열고 들어가서 까만 거 한 대 주세요. 그냥 뭐 가격 깎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까만 거 3대 주세요. 그래서 한 대씩 타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냥 그 30대 초반에 그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재밌는 게요. 저희 3명 중에 네. 2명이 그 꿈을 이뤘어요. 마흔에요? 한 명은 40 되기 전에 이뤘고, 예. 한 명은 40에 이뤘고, 네. 저만 못 이뤘어요. 40 되던 때. 그 전에 너무 차를 여러 개 사셔서 못 모으신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있죠. 근데 모았어도 못 샀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요? 제가 뭐 살 수 있는 차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제가 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뭐 책도 쓰고 뭐 이런 방송도 하고 해서 모으면 뻗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나면 카푸어가 되니까, 네. 저희 애들도 있는데, 애들이 나중에 욕할까봐. 그렇죠. 아빠 저 차 사느라 우리 뭐, 이런 거야? 뭐 약간 그럴까봐. 가족 생각하면 이제 못하게 되는데, 예. 국산 포르땡 쿱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 뭐, 다른 포르땡이라는 차가 또 있나요? 그쵸? 네. 근데 그걸 타면 어떤 느낌이셨어요? 뭐 말로 흥분을 설명할 수 있을지. 이건 뭐, 말이 안 나오죠. 그냥 약간, 이런 거죠. 그거 뭐,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저도 그 중동 이 기름 부자 나라들로 축구 중계를 하러 출장을 많이 가니까 가끔 이 카타르나 네. 뭐 두바이, 아부다비 이런 쪽에 중계를 하러 가면 뭐 시간이 좀 빌 때가 있어요. 네. 중계 끝나고 귀국하기 전에. 그럴 때 모터쇼 같은 걸 하면은 음. 가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모터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정말 움직이기도 힘들고 막 또 사진기를 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발 디딜 틈도 없고 각도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는 별로 그렇게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 이 정도야. 이렇게 흔하게 열리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편하게 관람을 했거든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아니, 표를 끊고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잖아요. 아. 인구 밀도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네. 그쪽 동네가. 그래서 봤는데, 그러니까 앉아볼 수도 있고, 뭐 시동도 살짝 걸어보고 막 이런 걸 해봤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비싼 차들은. 그래서 꿈도 못 꾸겠습니다. 너무 비싸서. 그럴 때 모터쇼만 이렇게 한번 앉아보면 되지 않나 이런 만족감. 그러니까 사실 그 차들이 요즘은 수입차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주변에 많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타는 사람도 있고 뭐 네. 지나가다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뭔가 나도 꿈꿔서 저거 빨리 타고 싶은데 약간 조바심이 날 때도 사실 있었어요. 네. 자동차 전문가인데 그거 한번 타봐야 되지 않나? 막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냥 꿈은 꿈이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벽에다가 그냥 어렸을 때 포스터 붙여놨을 때 그 포스터를 딱 붙였을 때 그 행복감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루고 나면 뭐 서비스가 어떻네, 뭐 유지비가 어떻네, 뭐 이런 얘기 또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꿈이 현실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냥 꿈인 상태로도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채팅창에 공감이 안 되는 주제라고, 다음부터 버스 전문가를 모시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조밥심이라고, 조밥부심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국내 판매되는 차 중에 가장 비싼 차가 뭔가요? 공감이 안 된다는데 왜 자꾸 비싼 얘기를. 아니, 그냥 네, 국내 판매되는 차. 계속 파는 차, 한정판을 제외하고, 네. 계속 파는 차 중에 롤스로이 땡에 펜땡이라는 차. 국내에서 정식 판매하는 그렇죠. 차 중에. 네. 그 차는 시작가가 네. 6억 4천만 원. 옵션 없는 네. 상태. 다음엔 진짜 버스 얘기해야겠네요. 타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되나요? 그거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100대, 50대 이하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많나요? 그런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이? 왜냐면 이게 가격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50대 기업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 대씩만 샀어도 사실 뭐 그 정도 됐으면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또 기업하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또 국산차를 타는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단, SUV, 뭐 해치백, 투도어, 디젤, 컨버터블 이런 여러 종류의 수식어가 붙는 차들이 있는데 이런 자동차들의 어떤 장단점이랄까 분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용도에 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라고 하면은 세단이 제일 기본형이 되잖아요. 네. 근데 세단은 옷으로 따지면 수트예요, 양복.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자동차라고 하면 세단이 아니고 해치백을 떠올려요, 다들. 해치백이 기본적인 자동차예요. 근데 여기에서 멋을 좀 부리기 위해서 트렁크를 달면 세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 중에 세단을 타는 경우 유럽엔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해치백을 타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해치백들이 유러피언 스타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해치백이 기본형이고 그 다음에 세단은 좀 멋을 부린 차라는 개념이고요. SUV는 예전에는 뭐 비포장도로 달리고 뭐 그런 느낌이었다가 요즘은 이제 그 실내 공간이 좀 크고 뭐 차체가 높아서 이제 멀리 볼 수 있으니까 네. 교통 흐름을 멀리 내다볼 수 있으니까 운전이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애용하는 SUV가 원래 미국에서 붐이 시작됐다가 우리나라는 미국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미국이 세단을 좋아하거든요. 네. 미국 영향을 받아서 세단, SUV 이런 게 좀 유행을 하는데 SUV는 거꾸로 유럽으로도 가서 이제 유럽에서도 꽤 SUV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메모리 노 메모리 그거 다 없어져. 들리세요? 올. 갈까요? 네. 꺼져. 문이 두 개 달린 차. 네. 그 문이 두 개 달렸다는 건 이 차는 나 혼자 타는 차야. 여기까지 살릴게요. 그 다음, 신선생님이 말하시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좀 강조하고 싶은 차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문이 4개 있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한데 문을 굳이 두 개 달았다는 건 문을 두 개 달면 문 하나의 크기가 더 커지죠. 네.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좀 더 멋있게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위에 그 천정의 라인 같은 것도 예쁘게 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용성을 좀 희생하더라도 차의 디자인을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실용성보다는 멋이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좀 강조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차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좀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근데 뒷좌석이 너무 좁더라고요. 거기 진짜 사람 앉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그게 뒷좌석이 좁은데 가끔 탈 때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이 4명인데 4명이 매일 차를 이용해야 된다. 근데 쿠페를 샀다. 그럼 그건 약간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 경우, 예. 그런 경우에 세단이 맞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 차에 뒷자리에 사람 태울 일이 1년에 뭐 한두 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쿠페를 사도 좋은 거겠죠. 그렇군요. 컨버터블이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컨버터블은 우리나라에서 공기가 안 좋고 그런데 그걸 언제 여냐라고 많이들 하는데 제가 컨버터블 한 2년 반 정도 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다가 2년 반 정도 탔는데 그때만큼 만족도가 높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차를 왜 가족 차 있고 출퇴근용 자기 차를 따로 쓴다라고 하면 컨버터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좀 컨버터블 사실 좀 비싸죠. 가격이 비싸지는데 컨버터블은 꼭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지붕을 언제 여냐라고 하시는 사실은 한여름 빼곤 다 열 수 있어요. 한겨울에도 안 추워요, 사실. 이게 달리면 어차피 우리가 히터 틀고 타니까 전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별로 안 추워요. 창문만 열어도 엄청 춥던데. 이 창문을 올리게 돼 있어요. 컨버터블은 위에만 열리고 창문을 올리면 거의 찬바람이 안 들어와요. 한여름에 떼약볕이 좀 문제지 오히려 여름에 우리가 컨버터블이 좋다고 하는 거는 안 타본 사람들의 편견이죠, 오히려. 반대네요. 네, 반대예요. 그래서 한여름만 빼면은 봄, 가을 이런 때는 뭐 완전히 좋죠. 봄, 가을에 미세먼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거 어떻게 하죠? 가을이 아니고 봄에 이제 많은데, 봄에 많은데, 근데, 그렇다고 뭐 입안에서 모래가 씹힐 정도로 뭐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눈이 따가울 것 같아요. 네. 뭐랄까요. 출퇴근이라는 게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되게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회사로 가고 돌아올 때도 약간 그런데, 그때 저는 회사 집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 잠깐 그거 열고 이렇게 달릴 때 그게 다 중화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꼭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하자면 오픈카를 한번 해봐야 된다. 네. 그래요. 언젠가 또 저는 오픈카를 이렇게 타는 걸 볼 때마다 항상 좀 불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남들이 쳐다보는 게 처음엔 좀 불편한데요.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공기가 일단 워낙 직격으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물론 들어오긴 할 텐데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매연이 막 들어온다거나 그러진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운전하면서 맞는 공기는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위로 들어오는 것보다 필터를 통해서 일로 들어오는 공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매연 때문에 막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막 꽉 막혀 있는 데서 열고 있기는 좀 부끄럽죠. 그럴 땐 닿지만 뭐 그냥 뭐 이렇게 그 한강 다리 건너고 이럴 때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타다가 터널 들어갈 때 어떻게 바로 잡히나요? 터널 들어갈 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터널 들어갈 때 그냥 달려서 지나가면 저는 열고 갔었는데 그 1호 터널 엄청 긴데. 그 정도라도 뭐 크게 뭐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길이 막히면 이제 닫아야죠. 부산 황령 터널 엄청 긴. 그냥 세단 타십시오. 컨버터블은 우리나라 환경에 맞지 않는 걸로. 그냥. 지금 그 채팅창에서 폐 건강하시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네요. 소리가 약간 탁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나 요즘 그 브레이킹 배드라는 그 미드 보고 있는데 그게 그래서 그렇게 와닿았나?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우리는 그냥 버스 터블이나 즐기겠다고. 네. 버스 위에 한기창이 열려 있으니까. 저는 그 두돈반이라고 불리는 군용 트럭 있잖아요. 그 장막을 걷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약간 그쪽 용어로는 다르게 히읗으로 시작하는 걸 부르는데 걷고 달리면 힘들던데요. 군부대에서도. 왜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매연을 떠나서 뭔가 달려오는 바람이나 이런 게 날씨에 따라서 정말 좋은 날씨와 공기가 아니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라이더이기 때문에 바람과 멘탈이 다르군요. 약간 좀 저랑 다른 타입의 사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고 우리 조밥 선생께서
이 헬멧을 멋있는 거를 쓰고 오셨는데, 예. 그래서 아까 그, 조프트 펑크라고. 다른 분들이 조프트 펑크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진짜 멋진 헬멧이에요. 예. 이게 가격도 굉장히 비싼 거고, 다음 주에 모터사이클 편으로 한 번 더 쓰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헬멧이 한 7, 80만원 한다고 그러셨죠? 네. 중고차는 50만원짜리 사라고 하시고, 헬멧은 80만원짜리. 알겠습니다. 조펑 선생 됐어요. 조펑 선생. 조프트 펑크. 자, 이름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조펑 선생과. 잠깐만. 이거, 저 여기 계속 나와도 괜찮은 거죠? 뭐, 자, 제가 뭐 잘못해서 여기 나오라는 건 아니, 아니에요. 이제는 언론인이 또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맛있는 거를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네. 마음껏 드시고, 제 취업에 아까 또 유리해지지 않을까, 좀 더. 치킨 마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별명부자, 우리 조펑 선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